300페이지 왼쪽 편에 있는 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호 방식입니다.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족한 걸 좀 확대해주고,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것. 1호 방식. 2호 방식 수조수. 사업 시행자가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여기서는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가 공급받았을 때는 주택을 건설해서 나중에 우선권을 줘서 분양을 해주겠죠, 이 사람들에게.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서 1, 2, 3, 4 정수, 환관 있다. 혼용도 할 수 있고요. 혼용.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었죠. 환지로 공급하거나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 사업은 한 가지만 있죠.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나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준주거나 상업지역만 가능하고 얘가 본래 목적 아니라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의 100분의 30 이하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1호 방식. 1호 방식은 시장 군수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할 말인데, 그 무시하고요. 그냥 등등히 한다. 공공시행한다 하세요. 왜 무시하라 그러냐면, 지금 할 때는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너무 헷갈려서 안 돼요. 자, 1호 방식은 여기 1호 방식은 시장 군수 등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가 하면 돼요. 근데 파주시장이 자기가 너무 바빠서 지방공사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려면 과반수 동의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공부하면 여기 동의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동의를 뭐 받는 게 있고, 얘네는 동의 받는 게 있고 또 안 받는 게 있고,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책 뭐 쓰는 것은 쉽지만, 또 한번 보는 것은, 읽어보는 건 쉽지만 여러분 정리가 안 돼요. 시험장에 못 써먹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써먹을 수 있는 것까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얘는 중요한 게, 얘네는 공공시행이고 얘는 아니라는 거 그 구별하시고, 그리고 얘는 동의 안 받는 게 기본 원칙이고, 1호 방식. 2, 3, 4는 동의 받아야 되죠. 2, 3, 4는 직접 시행하되 여기까지만 읽으시고요. 그 뒤는 보지 마시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은 2호, 3호, 4호 방식이죠. 자, 우리가 이제 철거가 돼요. 우리 철거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시장 군수 등 하는 게 사실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 소리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는 어떤 주변에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라 부탁도 해요. 이제 야, 이 사람은 무슨 처음 보니까 자기가 국어를 잘한다고 그러더니 띄어쓰기 틀렸다. 그런데 띄어쓰기 안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어쨌든 시장 구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공동을 할 수 있다, 막 이 복잡한 말인데 무시하세요. 시험에 잘 여기까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물어보는 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다 그냥 읽어볼 거 없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네모 아래 있는 거. 자, 이렇게 2호, 3호, 4호 방식에 따라 사업을 할 때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얼마를 동의받아요? 얼마? 3분의 2상. 3분의 이상. 그리고 세입자 얼마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2, 3, 4, 5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는 받는 거예요. 천재지변 말고. 천재지변 아니면 동의 받는 건데, 세입자 동의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호, 3호, 4호 방식에서 천재지변 이런 말 없으면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생략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죠. 언제였죠? 세입자가 얼마 안 될 때. 2분의 1 이하일 때. 또 이 사람들은 지금 분양받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임차권 이것만 보장해주면 되는 거죠.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하대요.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2번입니다.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새롭게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즉 세입자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때, 그 3, 1호, 3호, 4호 방식일 때, 그러니까 몇 호만 세입자 동의 받는 거라고 했어요. 2호 방식, 2호 방식, 수용 방식 이때만 동의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4개가 뭐 쉽지 않기 때문에 1번 정도 지문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있는 천재지변 하면 예외 있다. 천재지변 하면 뭐예요? 동의받지 않고 사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2호, 3호, 4호 방식인데도 천재지변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한다. 조합. 나 과반송이로 공동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무시하고 그냥 조합 이거만 일단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조합.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었죠.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양괄 2번 재건축 사업 누가 합니까? 조합.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조합이 합니다. 조합. 공동시행은 뭐 맞는 말로 나올 테니까 이순한테 한번 같이 읽기로 하고 303페이지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랬어요. 도시 저속 주민이 그럼 답 나왔어요 벌써. 그죠? 무슨 사업이에요? 조관경 개선 사업. 뭐야 이거 왜 옛날 걸로 해놨지? 1번에 없는 거 지워버리고 괜히 읽으면 안 돼 이런 것들. 4번도 지워버리고. 지문이 필요 없는 지문 있네 지금. 1번, 4번 지워야 되죠. 지워버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까다롭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속 주민이 이것만 읽고 이거 맞는 말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도시 저속 주민 하면 연결된 건 하나밖에 없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뒤도 읽어야 된다 거죠. 다음 페이지. 공공시행입니다. 이거 좀 시행자가 좀 어려운데 우리 시험은 또 시행자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 개선 사업은 어차피 공공 시행을 해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이 한다고 했죠. 그죠? 조합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택 공사 등등이 사업할 수 있어요. 공공 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공공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지정개발자 정해서 얘한테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지정개발자가 시행하거나 또 심지어 대행제도. 대행은 시행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행자는 조합인데 얘네들이 사업을 지지분이 하니까 남을 시켜서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부름 시키는 거고 요건 이제 시행자가 바뀌는 거예요. 시행자가. 언제 바뀌어요? 이미 공부한 거. 천재지변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조합 설립 관해서 2년, 3년 이런 기간 쳤죠? 그것도 연장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7년, 10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 조합 만드는 것만 해도 벌써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발생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조합 만들지 않고 누가 시장군수나 공사 등이 사업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마땅치 않으면 지정개발자를 정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개발자는 누가 되느냐? 지정개발자 자격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순환 때 하겠습니다. 지정개발자 요건. 이제 언제 이렇게 다른 자가 사업을 뺏어갈 수 있는가? 이거 몇 개 봅니다. 천재지변 이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재개발 사업 있어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원래 여기에 이제 제가 빼놨지만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 정비 계획에는 정비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있어요. 사업 시행 시기. 근데 그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됐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2년이 될 때까지 원래 예정 시기보다 2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네가 사업을 할 좀 역량이 부족하구나 했고 사업 시행권을 뺏어가거나 등등이 아니면 지정개발자를 정해서 네가 빨리 진행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은 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또는 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사업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또 사업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때는 등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2년. 자, 이 말만 기억하세요.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사업만 인정돼요. 재건축은 없는데 이걸 틀리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하면 그냥 틀려주고 그래서 이제 2년만 기회해서 이럴 때 여기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한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전부안지 방식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전부안지 방식 한다 하면 본래 공공시설 정비가 주인공이고 여기는 환지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공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봤었는데 근데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공공시행할 수 있죠. 네,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파주시청을 옮기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김에 여기서 부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주택 같은 게 너무 흐름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공공시설을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병행해서 할 때는 얘는 부록이에요. 조그맣게 얘가 주된 사업이고 그럼 이 전체 사업을 누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어요. 토지동시자 조합 만들라 그러면 조합 파주시청도 한 명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수백 명이 조합원이 돼서 의결할 때마다 파주시청 일로 옮겨라 저리 옮겨라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과 병행할 때는 공공시행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 제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취소됐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바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좀 전에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라고 했죠. 근데 1년 9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는데 그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2년 내에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공시행할 수 있어요. 공시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일단 기억하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런 말들은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이제 법상식이라든가 리갈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계기로 그냥 3분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읽어보고 자, 천재지변 그리고 몇 년? 2년. 그러면 공공시행 할 수도 있고 시장구속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정개발자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정개발자 이런 말이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 하는 말이 또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나 민관합동법인 여기는 공사고 한국토지택공사 이런 거 이고 이 정비사업을 위한 민관합동법이 나오는데 뭐 그걸 꼭 암기는 못해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가 이제 나중에 짐작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얘만 한번 무슨 말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것은 자 이걸 재개발 사업이 한다고 할게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조합.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19명이에요. 그럼 조합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돼요. 자, 재개발 사업을 19명이 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19명. 그러면 이 19명이 한다는 것은 규약을 만들어서 규약에 따라 어떤 결정할 때 얘네들이 의결해가지고 표결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하라는 이 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것은. 근데 얘네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2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아까 저기 정한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났는데 그러면은 지정개발자를 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지정개발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9명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19명 중에서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지정개발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구역에서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 한 명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에 갑이라는 사람 한 명을 사업신자로 지정개발자로 정한다는 말이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것은 19명이 합의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이고 19명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를 정할 수 있다. 그때 여기 토지 등 소유자 한 말 나와요. 네, 숫자 나중에 공부 안 나오는데 전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 토지를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 토지를 얼마 가지냐? 50 이상 가진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이 이 사람이 하면 내가 믿고 지정개발자 맡기겠다 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하는 말 나옵니다. 그 요건을 공부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것과 이제 좀 내용은 다르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누가 해야 돼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 하지 말고 지금 조합입니다. 조합이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장 구성이하고 조합.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공공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죠. 공공시행. 그리고 누굴? 지정개발자 정해서 그냥 후다닥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려면 어려우니까 시간이. 예, 그중 하나 요건이 천재지변. 안 쓰겠습니다. 천재지변 나오면 어디나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몇 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2년. 이 숫자 하나 기억해 주시고. 안 했을 때 대행자는 나중에 뭐 그 관련된 지문 정도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생략. 304페이지입니다. 공공시행. 네모안에 있는 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또 바로 보고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행 사유 네모에 1. 천재지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조합을 만들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조합을 말로 쉽지 실제로 조합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의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그라미 2번. 정비계에서 정한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이 있는데 그 예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인가 신청 안 한 거가 똑같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공공시행할 수도 있다. 재건축은 제외한다 했는데 읽지 마시고 이제 이걸 많이 맞추면요 본문을 많이 맞추면 단서를 또 내요 이제 틀리라고. 근데 본문이 어려서 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본문만 아시면 되는 것들은 단서까지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서 안 됩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자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돼도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단서까지 안 될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볼까요 거기.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주가 돼야 되고 여기는 부수적으로 그냥 이제 과실만 얻어먹으면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시고. 지정개발자 다음 페이지 4번 있습니다. 지정개발자 지정사유도 동그라미 1번 천재지변 보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몇 년? 2년 보시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5번에 사업대행자 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대행자 이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대행자 얘는 시행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행자는 조합이 그대로 있고 대행자만 시켜서 그냥 업무만 얘네가 경영만 얘가 하는 거 경영만 대리 경영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이제 시공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데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시공자 관심이 좋습니다. 철거 보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분양 신청을 받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분양과 관련된 권리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가격 평가됐죠? 그리고 나서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뒤는 뒤지만 이게 있다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 같은 건 이제 자꾸 보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야 철거하는 거지 얘가 있다고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이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얘인가를 알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이제 그 지문을 써줄 겁니다. 자, 이거 다음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도 볼게요. 이거 다음에 철거하기 때문에 자 이게 있으면 건축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못한다, 철거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있던 이거 관리처분계획 있으면 철거하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건축물 철거하니까 사용 못해요. 원칙입니다. 기본. 네, 뭐 예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 관련해서 설명 잘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 철거하고 시공합니다. 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시공자 선정. 경제입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돼요?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 공법에서는 경제입찰. 그래서 우리 조합의 아파트 건설에 가장 유리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의계약은 누군가가 이 권한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부조리, 부정, 부패 이런 거 뒷돈 이런 거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원칙은 얘입니다. 원칙. 근데 경제 입찰을 시켰더니 여기에
2회 이상 유찰이 됐어요. 2회 이상 유찰, 2번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좋은 그런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뭐 좋은 조건을 제공을 안 한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할 때는 이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수의계약. 경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규모가 좀 작을 때도 수의계약 할 수도 있어요. 자, 경제 입찰 시키면 우리가 뭐 삼성, 레미안이나 대우, 프로지오나 이런 피로시아나 이렇게 얘네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얘네들이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이때는 경집살 시켜봐야 얘네들이 안 와요. 규모가 작으니까 큰 회사에서. 근데 우리들은 여기 살고 싶잖아요. 그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법에 수익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없어요. 이 말 자체는 없어요. 이해를 잘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100명이 할 때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규모가 보통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작을 때. 이것도 작을 때잖아. 100명이야.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표현들인데 그 앞뒤 다 빼고 설명할게 지금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이제 규모가 적을 때는 경제 입찰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설에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오히려 조건을 제시해서 얼마 줄 테니 사업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수의계약이잖아. 그게 수의계약,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에서 뭐 문제집 같은데 시기 같은 거 막 물어보기도 해요. 전혀 무시하고 기억도 안 나고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말도 막 틀려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에 막 그냥 집어넣습니다.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경제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경제 입찰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 아까. 자, 토지 등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에 또 시기도 막 틀리게 막 할 거예요. 이제 정부역 지정 고시 후에 경제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뭐만 잘 체크하라는 거예요. 경제 입찰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건 맞아요. 이거 나왔을 때 이제 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할 때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이 사람이 할 때 있어요? 있죠? 금방 봤죠? 천재지명이라든가 2년 동안 뭐 안 했을 때. 그럼 이제 얘네들이 사업하게 되면 얘네들이 시공자 선정하는 거예요. 얘가 시행자니까. 그죠? 그럴 때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해서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시장군수가 입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입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영향을 행사하더라도 문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공자 관련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것도 해라 하는 부수적인 말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 되겠고. 자, 기본 원칙 무슨 방법을 한다? 경제 입찰. 근데 규모가 작을 때는 적당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 돼요. 이제. 근데 거기에 뭐 한 다음에 뭐가 누가 뭘 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똑같았지. 30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양괄호 2번. 조합은 조합설 인가를 받고 총회에서 경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근데 수의계약에 이게 선택적인 것 같지만 선택이 아닌 것이 괄호 안에 경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한다 하니까 경제 입찰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이하일 때? 100인 이하, 100명 이하일 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즉 경제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할 때? 조합이 할 때요? 아니면은 토지 등 소유자 할 때요?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물론 재개발도 100명 이하일 때는 아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냥 더 20명도 안 돼서 조합을 안 만들 때 이때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여기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는데
누가 시공자인가를 규정하는 제한하는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에 하라 이 말 시기상의 의무인데 그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 입찰로 해야 된다는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 그거 마시라는 거야.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글자만 확인하면 안 되고 의미를 자꾸 파악을 할 수 있어.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시험에 써볼 수 있으니까. 양가로 4번 시장 군승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 변단 보시고 그럼 시공자에 관한 사항은 이제 됐습니다. 310페이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에 조합은 뭐 칠판에 체크는 나중에 뭐 좀 비교할 거 하고 그냥 교재 쭉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은 네모 안에 있는데 몇 명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5명, 5명 이상 추진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니네가 해도 좋아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게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군수에게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요건 갖췄는데 활동하도록 해주세요. 승인 받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5명입니다. 몇 명? 5명. 양과로 2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은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양가로 2번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아니 그대로 읽어 소유자니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앞에 토지 등 소유자 뒤에도 토지 소유자 하는데 뒤는 토지 면적 가진 사람만 따진다는 거고 앞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따진다는 건데 구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 그냥 앞에는 얼마? 4분의 3 뒤는 2분의 1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재건축 사업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읽으세요. 재건축 사업에는 기억에 각동 과반수 하는 말 아까 했죠? 각동 과반수 그리고 구분 소유자 전체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 주택단지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4분의 3이죠? 312. 각동 나왔으면 주택단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래서 각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 과반수와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 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니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꾸민 말 4분의 3, 3분의 2 하는 것을 꾸미는 말은 여러분들이 봐도 계속 알쏭달쏭 헷갈리고 만약에 뒤집어 안 내요. 뒤집어내면 다 틀려요 그냥. 헷갈려서 앞에는 4분의 3, 뒤는 이제 1, 2, 3, 2가 주택단지 밖이라는 거 걔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312페이지에 그 비교의 조합원의 윤무하는 말인데 재개발 사업은 동의를 하든 말든 조합원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315페이지 동의자 수 산정하는 것 앞에서 공부한 걸로 여러분이 거의 뭐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355페이지에 시커먼 부분에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다음에 따를 거 해서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산정할 것. 아까 뭐 토지 소유자 얼마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유하고 있으면 한 명만 본다. 2번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 1명, 지상권자 1명 각각 1명이 아니고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사람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볼 것.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여러 개의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소유한 경우에도 한 명으로 산정할 거. 동그라미 4번. 이거 4번은 이겁니다. 몇 명이에요 이거? 한 명. 이거 몇 명이에요? 공유 몇 명? 한 명. 이거 몇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몇 명? 어떻게 한 명이 갑자기 세 명이 되지? 이거 말고 이거 몇 명이에요? 이거 몇 명이에요? 이렇게 몇 명?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지금 똑같잖아. 지금 A, B, C, 그죠? 한 명. 물론 이렇게 A, B, D 이렇게 해서 이건 두 명이에요. 얘하고 얘 다른 사람이니까. 얘하고 얘는 같잖아 지금. 그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그 구성이 똑같아요.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거. 그 말입니다.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1, 2, 3까지 있는데 그게 위에 있는 지상권자 하는 사람은 재건축에서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설명이 빠졌고 위에서 설명과 똑같습니다.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한 명.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한 명.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 개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이 동일할 때는 한 명. 똑같은 말입니다. 316페이지. 그동안 제가 철회한다, 뭐 한다 할 때는 전에 해야 보호되고 후회하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지. 이렇게 조금 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거 있었죠.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각동 과반수 하는 거 동의 있었죠. 여기 동의한 사람들은요. 원래 다른 데서는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 주택법에서도 무슨 리모델링에 뭐 동의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뭐 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전까지인데 여기는 그 자유가 좀 더 제한돼요. 여기서 내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동의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돼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동의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60일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돼요. 30일 지나면 처리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려있는데 4분의 3, 4,000명 중에 3,000명이 찬성해서 절차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내가 반대해서 2,999명이 됐어요. 그럼 이 많은 그런 노력을 들인 것이 나 한 명 때문에 또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돼요? 30일. 그것도 조합 설립가 신청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이제 창립 총회를 개최를 해요. 임원도 선임하고 정관도 확정하고 하게 되는데 30일이 안 됐어요. 15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철회를 하려고 갔더니 창립 총회가 개최가 돼서 임원까지 다 선임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절차가 진행이 돼 버렸어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것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창립 총회가 개최되면 30일이 안 됐어도 철회할 수 없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시고 그게 316페이지입니다. 동의 철회 기억은 원칙이요. 전까지 하면 돼요. 전까지 철회를 하면 되는데 그게 니은이 예외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하는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니은의 경우에 니은이니까 B의 경우에는 창립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네, B만 볼 거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요? 30일. 혹시 30일 안 되는데 창립 총회가 개최가 됐어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A는 아까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왔는데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 정비역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었는데 무시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거기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합의 성격 다음 페이지. 조합은 뭘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뭘 해야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 밑에 있죠.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몇 번 읽었는데 작년에 지문에 나왔어요. 뭐 그 무관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중요도가 좀 떨어졌고, 자 민법을 준용할 때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조합을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단법인을 준용하고. 다음 페이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둘 다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조합원이 된다 하는 거고. 재건축은 뭐만 조합원이 된다고 했어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동의한 사람만. 다음 페이지 6번 임원.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있어요. 네,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이 되려면요. 거기 가서 이제 정비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은 빈번하게 많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위원회 이런 정비사업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해서 이익만 쏙쏙 빼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게 좀 제한이 좀 많습니다. 임원 선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막 나 50년 전에 거주하고 있었다 1년간 그래가지고 연구 내세우면 안 돼요. 최근에 3년 내 1년인데 최근 3년 이내 그 말은 무시하고 어려우니까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거주를 혹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지역에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최근 뭐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한 말은 틀리게 안 할 것이고 틀리게 하면 그냥 틀려버리고 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뜨내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얼마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근데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잖아 임원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조합장. 그래서 얘는 좀 더 좀 엄격해요. 조합장은 이제 다른 임원들은 내가 임원이 됐어요. 그럼 이사 가도 돼요. 임원 되고 나면. 완전 뭐 거기 연구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조합장은 선임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때까지 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주 영업 이건 뭐 영업까지는 보지 말고 자, 조합장은 좀 더 요건이 하나 더 있다. 그게 319페이지 아직 안 넘어가고 네모 바로 위에 1년 하는 말 위에 바로 이제 보시면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된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조합장은 좀 더 제한이 있다. 의무가 더 강하다. 이런 정도. 근데 조합장을 비롯한 일반적인 임원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얼마 이상 보여야 돼요? 5년. 5일인데 이제 조합장은 좀 더 길어진다. 다음 페이지 임원수. 임원은 이사는 3명 이상이고요.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자, 100명은 좀 이따 보고 자, 조합장은 분명히 1명이죠.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요? 3명 이하. 3명 이하.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3명 이하 그러면 돼요. 감사는 필수기구이기 때문에 3명 이하 그럼 1명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이에요. 정비사업에서는 아까 몇 명 이하일 때 경제입찰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이하일 때. 20명은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 100명 이하일 때는 꼭 경제입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100명 이하니까 규모가 작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정비법에서 이제 규모가 많다, 작다 할 때는 몇 명? 100명, 100명. 총회는 조합원이 출석해서 회의하는 거죠. 근데 너무 복잡하면은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대의원을 둬야 돼요. 조합원이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얼마 이상일 때 지금 금방 말했어요. 얼마 이상? 100명 이상. 여기서 보니까 100명을 초과 이상 이건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100명을 초과하면 이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법에서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연상하는 숫자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직업에 100정도 있었어요. 100정, 100정. 정비사업은 얼마? 100명. 여기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경제입찰로 해야 된다. 이것 정도 100명 이상 할 때 해야 된다. 틀린 말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대의원에 100명 이상 할 때 둬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올해만 가지고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경제입찰로 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 이제 거기서. 네, 다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도는 제일 떨어진다고 봐요. 100명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여기는 100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했고,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임기는 3년 이내.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에 했죠?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전에 임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임원들이 막 지멋대로 업무를 집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뒀고, 그렇다고 해서 연임을 못하게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연임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 임원 그 밑에 조합 임원의 직무는 뭐 321페이지에 3번에 겸직 금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도시락법에서 본 것과 똑같고요. 조합의 대표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321페이지 맨 위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소송을 하거나 계약을 한다 할 때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돼요? 감사가 대표한다 하는 것도 도시락법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원 결격사유 해임, 우리가 도시락법에서도 중2 미성년자 파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비사업은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노리는 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선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짓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00만 원은 틀리게 안 낼 겁니다. 벌금. 근데 몇 년 동안 몇 년이 안 지났어요? 10년. 이건 정비법 위반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법 위반하면 집행 종료가 됐거나 집행 종료 후에 2년 지나면 임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벌금인데도 10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했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벌금보다 더 센 다른 형벌도 10년 안 되면 이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2년 됐어도 10년 안 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석에서 어떤 상황인가지 여러분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냥 숫자만 딱 해서 이제 체크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중2 미성년자 파산자 안 되고요. 몇 년 안 됐어요? 10년 하나 더 10년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락법하고 비교하면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지 않은 자.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또는 과거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었거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해임하는 절차 필요 없어요. 당연 퇴임한다. 당연 퇴임하고 이 사람이 전에 한 법률 행위 효력을 소급해서 일해야 돼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효력이 그러니까 상실하는 것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제3자의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이 조합 이제 정관은 그 조합의 중요한 모든 약속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출발이 조합원이 누구인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관계라든가 앞으로 진행할 회의라든가 조직에 관한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이거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조합에 헌법에도 국민된 자격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뭐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권리관계 어떻게 되는가 다 있거든요. 조합에 그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게 있다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 근데 물론 청산금을 결정한다 이런 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건 저 뒤에 있는 건데 그죠? 분양 대상자를 결정한다. 안 되죠. 이거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 그때가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냥 그런 걸 가지고서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걸 억지로 외워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15번에 있는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미리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근데 청산금을 액수를 결정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푼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 이건 있어야 돼요. 제명, 탈퇴, 교체 이것도 넓은 의미의 조합원 자격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의 위치나 면적 그리고 16번에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계약서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까 시공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무슨 아파트 입주하는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공자에 관한 사항 등도 있어야 됩니다. 양관을 3번에 보시면 정관 변경하는 말인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양관로 1번에 있는 2, 3, 4, 8, 13은 13, 16은 조합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자꾸 체계적으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 총회 있을 수 있죠. 자, 조합 총회.
총회를 개최하면요. 원래 조합원 과반수가 일단 출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돼요. 이건 일반적인 그런 조직의 의결 방법과 비슷해요. 국회도 이렇게 해요. 국회 재직은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보통의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과반수 출석이니까 51명이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26명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4분의 1 정도만 찬성해도 일반적인 통과가 돼요. 근데 4분의 1이 중요한 안건인데 4분의 1 정도가 찬성해서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 중에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들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출석 얼마 했든 상관없이 조합원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찬성. 출석 조합은 과반수가 아니고 조합은 과반수가 몇 명? 51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정관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요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 관리처분계획 통과를 위한 결의 요건은 이거는 뭐야? 얼마가 필요해요? 조합원 과반수. 그래서 정사관 이것은 조합원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 정관이라든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그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정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게 가장 출발인데 내가 조합원이 되느냐 못 되느냐 분양청 할 수 있느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교체 탈퇴 제명 교체 탈퇴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과 다 관련되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2호 3호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자격 3분의 2가 필요하겠죠.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여기 이제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이라든가 정비사업비라든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서 자정이와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자정 시비 얼마나 중요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자정이 와서 시비거냐 외웠는데 이렇게 외웠어도 정비구역의 위치가 정관에 있으니까 자정 시비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읽고 넘어가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건 자정 시비에서 정비구역은 정관에 있구나 작년에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도 이거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읽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니까 올해는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비 안 나올 거거든요. 이제 올해는 자정 시비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자격 중요하죠. 시공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거주하느냐. 그래서 우세술 아까 시공자 지워버리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격이라든가 시공자에 관한 사항은 얼마가 찬성해야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3분의 2, 3분의 2. 그냥 일반적인 정관은요.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정관은 그냥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바꿀 수 있고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그냥 의결할 때는 얼마가 찬성하면 돼요. 출석한 조합은 과반수 하면 되고 이 일반적인 내용은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오는 정도고 이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거 3분의 2 필요한 거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돈 문제 중요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아까 지워졌네. 정비 사업비라는 게 여기 있어. 지워진 게 아니고 안 쓴 것 같기도 안 썼나? 자, 여기에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과 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정비 공동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주하기에 필요한 새로운 내용과 관련된 건축 계획이라는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비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정비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도 있겠죠. 정비사업비. 여기 정비사업비 추산하겠지만 뭐 추산하기를 안 읽어도 된다고 했죠. 여기도 있습니다. 자, 100억 들어갈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를 했어요. 우리들이 과반수가. 과반수인데 얘를요. 100억 토지 안 되겠네요. 110억 해야 되겠습니다. 변경 의결한대요. 그럴 때는 이제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가 찬성해줘야 돼요. 네, 100분의 10. 관리처분계획에도 정비사업비 있죠? 여기서 얘하고 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니까 뭐
105억으로 바뀌었다고 칠까? 105억. 105억 계산하면 어려운데 그냥 200억으로 바뀌었다고 칠까? 자, 200. 이 바뀌었어요. 200억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 줬습니다. 그래. 늘어난 거 어쩔 수 없이 물가도 늘어났으니까 200억 의결해 줬어요. 이거를 220억으로 하겠대요. 다시. 변경할 때 의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변경할 때는 처음 거친 다 밟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 조합은 3분의 1.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출석 과반수예요. 안 물어봐 잘. 자, 과반수 필요한 게 뭐예요? 정사관, 정관 변경, 사업 시행 계획서에 그런 결의, 변경 결의,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결의나 변경 결의. 얼마가 필요해요? 과반수. 근데 정사관 중에 중요한 게 있었죠. 뭐야? 자정 시비 중에 이거만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자, 자격. 이제 시공자 나중에 보고. 자, 정관에서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대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에 있는 정비 사업비가 얼마 이상 늘어났어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조합은 3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읽지 말고 이제 또 여러 차례 해야 돼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그냥 외우지 못해도 이제 시험장에 가서 딱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게 312페이지에 이제 3분의 2 하는 것은 지금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 조합원의 자격과 제명, 탈퇴, 교체 이 정도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네요. 정비법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설립인가를 받으면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틀렸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조합 없이 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틀렸죠? 안 됩니다. 물론 지정개발자 하는 말 나오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말 없으면 틀립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뭐라고 바꿔야 돼 이걸? 어쨌든 틀리긴 틀렸지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 옳은 거 찾는 거죠? 시행하는 이걸 지워버리고 시행하는 지워. 시행하는 얘말 지워야 되겠네. 주관경 개선 사업을 같은 말이 이제 반복돼 있어. 주관경 개선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네. 사업을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시행도 2번 있고 사업이 2번 있죠. 자 다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재개발과 재건축만 조합이 하는 거니까. 제가 좀 글자가 반복되는 좀 빼고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퇴임한 경우에 퇴임 전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어야 안 잃어요? 잃지 아니한다. 조합까지만 확인하고 10분 쉬겠습니다. 325페이지 맨 밑에 대의원 아닌데 325페이지 쭉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총회 의결은 325페이지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일반적인 의결. 근데 동그라미 4번 가만 1번에 있는 지읒과 치읒의 경우에 이게 지읒과 치읒의 경우에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들 운동하라고 그랬나? 뭐 운동하라고? 지읒 치읒 여기다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치읒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 정관 아까 앞에서 봤어요. 정사관 이것은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읒과 치읒 즉 사업 시행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더라도 정비 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할 때는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은 3분의 1. 정관은 과반수지만 아까 자격 같은 것들은 3분의 1.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대의원. 자, 정비 사업은 몇 명 기준이었죠? 크고 작은 게 100명. 100명이 살 때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그 대의원 수는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조합원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그런데 100명이 너무 번거로워서 대의원 두라고 했잖아요. 대의원이 뭐 1000명이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또 둔 규정이 대의원 즉 조합원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에서 즉 10분의 1 안 되더라도 100명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대의원 몇 명 둬야 돼요? 몇 명 이상 둬야 돼요? 조합원이 500명일 때 대의원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거기 계산하면 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어려운가? 500명에 10분의 1 이상 몇 명 이상?
50명 이상. 자, 조합원이 5,000명이에요. 대의원 몇 명 이상이면 된다. 100명 이상이면 된다. 500명 이상 할 필요 없이 그 말입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에 출석해서 대의원의 의장도 되고 표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주민 대표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조합까지 갖고 10분 쉬었다가 328페이지 보겠습니다.